그 뭡니까? 윤여준 의장이 말씀을 좀 바꿨어요. 우리로서는 야권 연대는 하면 안 된다 해서 딜레마다, 이거 고민 중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송호창 의원은 나홀로 가겠다는 거,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 신당입니까? 네, 새정치 신당이 나홀로 가겠다는 거, 이것은 현실 감각에 문제가 있다. 야, 이제는 새정치 신당, 안철수 신당인 게 훨씬 귀에 쏙쏙 들어오네. 안철수 신당이 무언가 이제 연대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 아니냐. 바꿨다고 좀 확신합니다, 이 멘트에서.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태? 전에도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안철수 신당의 딜레마였죠, 출발 때부터. 새정치를 추진한다면, 기존의 민주당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차별화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과, 또, 그러나, 정말로 상대적으로 볼 때, 새정치로부터 거리가 먼 세력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점, 그런 점 사이에 고민을 하는 끝에 아마 연대론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독자 노선도 만만치 않다고. 아니, 이런 멘트 있어요. 듣고도 독자 노선이 만만치 않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의미 있는 소수 정당으로서 정치개혁의 어떤 불씨를 계속 유지해 나가자, 이런 의견도 내부적으로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네. 그건 아마 정치 상황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그런 노선의 선택이 앞으로도 가변적이 되지 않겠나. 교수님은 야권 연대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원리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리적으로는 연합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 사회 일상사인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명분으로 연대하느냐,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가지냐 하는 문제이지, 연대 그 자체를 배관시하고 그것이 구태 정치의 표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구태요. 저는 좀 더 현실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구태 정치의 표본으로 볼 수 없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최선 아니라 차선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 차악을 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지금까지 않습니까? 창당하고 창당 처음 선거에서 이렇게 연대로 시작한 정당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연대의 역사가 특히 우리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그렇게 축적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는 다음 총선 대선으로 가는 중요한 이제 교도보로서의 의미가 있으니까, 안철수 신당이나 민주당 측으로서는 힘을 합쳐서 어쨌든 새누리당의 기세를 뺏기지 않는 것이 구태의연한 정당인 새누리당을 물리치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옳다. 국민들에게 어떤 명분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연대를 도모하느냐가 문제예요. 창당하고 첫 선거는 좀 독자 노선으로 확실히 가서 과연 내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좀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 총선도 그러는 결과, 다음 총선에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새정치 신당에 대한 미래가 딱 나올 텐데, 그거를 검증 안 하고 연대를 처음. 윤여준 의장이 엊그제 그러니까 이제 미세한 발언을 했는데, 결국 이제 박정진 의원께서는 결국은 그게 이제 마지막 속마음을 벌써 드러내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렇게 평가를. 제가 볼 땐 그렇죠. 저도 정치부 기자 오래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런 생각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노회찬 의원이 서울시 시장 출마를 했었죠. 네. 그때 아마 지지율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 중간에 16%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네. 근데 마지막 순간에 결국 3%인가 나왔죠? 3% 아니야, 4% 나왔습니다. 정도 나왔는데, 그것만 한명숙 총리한테만 갔어도 그쪽이. 예. 근데 이게 결국은 막판에 가면 갈수록 이게 사표 방리 심리가 있어서 결국은 이길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지금 몰아주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 내지는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이게 야쪽 진영의 정당으로 보지, 지금 중간지대의 정당이라든지 또는 여쪽하고 가까울 수 있는 정당이라고 지금 국민들이 평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시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상당 정도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이게 여권 쪽 국민들이, 여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 쪽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당이다.
네, 라고 보고 있고, 야권 쪽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정당이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토대는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지금 같은 땅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같은 파일을 가지고 지금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자, 이제 결국은 지방선거를 각각 지금 독자적인 후보를 다 내서 막바지에 갔다 이러면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노회찬 후보와 한명숙 후보 이게 했을 때 이게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결국은 한명숙 쪽으로 싹 몰아서 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철수 신당 쪽에서 내는 사람들의 인물의 경쟁력이 모든 곳에서 다 뛰어나다. 그러면 지금 대체로 지금 정당 지지도는 안철수 신당 쪽이 약간 높거나 민주당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지금 요 네.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철수 신당 쪽 인물이 뛰어나다면 이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안철수 신당 쪽 인물들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거든요.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모이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민주당 쪽으로 결국은 막판에 이게 표 쏠림이 있고,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결국은 이게 득표에 있어서 한 3 내지 5% 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들이 전멸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가능성을 아마 윤여준 의장이 읽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멀리 보고 그렇게 잠정적인 가능성을 미세하게나마 뭐 국민의 뜻에 따라서 막판에 가서 결정할 수 있겠다는 미세하게 말을 했는데. 김경진 변호사 네. 얘기 들으면 지금 완전히 안철수 신당 지금 완전히 머리가 돌겠는데요. 근데 제가 어차피 보기에는 3% 5%까지.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 거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진보정의당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안철수 신당에서 가령 서울시장에서 지금 현재 박원순을 능가할 만한 범야권 인물 중에서 누군가가 나왔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사람보다는 박원순보다는 그 사람이 훨씬 낫다라는 후보가 나와서 이게 선거운동을 잘했다 이러면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겠죠. 근데 대체로 지금까지 이 상황, 인물론에서는 민주당이 2월 강하다. 3일까지 이 상황을 보면 그런 게 지금 이렇게 갈 승리만을 위한 연대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구태정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승리만을 위한 연대가 잘못된 게 뭐 그렇죠. 있습니까? 아니 대선 때 합당까지도 하는데 이게 심지어 결국에 지난번에 연대라는 자유선진당, 것은 연대라는 것은 후보 단일화인데 잠깐만요. 이인재 의원이 예. 자, 잠깐만요. 그러면 박근혜 의원하고 그렇게 합당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후보를 단일화할 정도면 그러니까 아예 승리만을 민주당으로 연대가 들어가든지 잘못했다고 하는 상당을 안 이유가 해야죠. 있습니까? 도대체 상당을 하지 새누리당 말아야죠.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어거지는 없다고 저는 봐요. 아니 승리만을 위한 연대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 예. 자, 우리 김동대 변호사.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연대를 얘기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안철수 신당이 명분도 있고 실리도 놓치는 것입니다. 명분이라는 건 지금 내건 게 새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과 후보를 단일화해서 이 후보가 훌륭하다라고 할 정도면, 그렇게 후보를 단일화해서 선거를 치를 정도면 아예 창당을 하지 말아야죠. 그냥 민주당 들어가서 활동하면 됩니다. 새 정치라는 목표를 내걸고 그 이념을 쫓는 사람을 모아서 선거를 치르겠다면 연대 얘기하지 말고 후보 단일화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죠. 그게 명분이 쓰는 것이죠. 새 정치를 표방한. 그리고 저는 제가 보기에 실리도 놓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자꾸 단체장 선거 결과만 놓고 보니까 안철수 신당 측에서 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에 책임 추궁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연대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단체장만 놓고 생각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특히 서울시에 그런 선거구가 많은데요. 사실은 한 선거구에서 3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많습니다. 지금 중선거구가 서울에. 그런 경우에 3파전으로 가서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 기초의원을 일단 내고, 이 기초의원들이 정말 바닥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새정치 표방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그걸 동력으로 해서 2년 후에 총선에서 안철수 신당을 내걸고 출마하는 후보들이 총선에서 또 의석을 얻고, 또 바로 그 다음에는 대선 아닙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안철수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정말 그랜드 플랜을 갖고, 다소의 실패가 있더라도 너무 단체장 선거에서 승리에만 연연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 생활 속에 기초의원 선거부터 우리는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해야지, 단지 4개월 후에 남은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을 야권에서 찾아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끝까지 완주를 하면 여당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단체장을 못 갖고 오니까 여기서 연대를 하자. 그 정도 단기적인 목적으로 하려면 아예 창당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그게 무슨 새정치예요. 그렇게 제가 조금 얘기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아니 말씀을 근데 드릴게요. 잠깐만. 기본적으로 연대가 무슨 절대 악인 것처럼 전제를 나도- 하고 야, 얘기하는데 말씀드릴게요. 이 전제 자체가 잘못된 야, 홍 교수님, 네. 홍 교수님. 안철수 신당이 지금 새정치 신당의 그 모토가 말이죠.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하고 연대를 하려면 그냥 민주당과 함께하는 새정치 하시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침 네, 그렇게 해야 김한길 대표도 정치 개혁을 위해서 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다는 거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솔직하게 가는 게 전 좋다고 봐요. 민주당과 함께하는 새정치로 바꿔야 된다. 아니 만약에 그렇게 연대로 가려면 연대가 김병기 변호사도 거기에도 오케이 했네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민주당과 함께하는 새정치. 그 연대가 네. 그러니까 뭐 야권 연대가 뭐 그 자체로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야권 연대의 성적표가 그다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구태 정치라고 그냥 이게 박힌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그러니까 구태 정치라고 잠깐만요. 밝히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는 왜 겁니다. 이유를 모르겠느냐고요. 지금 통합진보당을 의석을 저만큼 만들어주고 한 것이 전부 다 이런 야권 연대를 그러니까 통한 거 통합진보당에 아닙니까? 관련된 그다음에 부분은 실책일 자, 수 있으나 잠깐만.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연대 자체가 마치 절대 악인양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가 국민들이 잘못된 바라볼 얘기입니다. 때는 국민들이 이해하는 야권 연대는요. 그 통합 진보 그러니까 다른 야권 연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이나 이념이나 가치나 목적이 전부 다른 그런 정당 둘이 그냥 이기기 전부 다르지 위해서만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상당정도 얘기 비슷하다는 게 다르지 않다고 아니 지난 얘기해요. 대선 때 그럼 전부 왜 상당을 해요? 그렇게 다른 아니, 점도 잠깐만. 조금은 상당을 다르니까 보세요. 정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진보당하고는 다르다고 분명히 그 당시에 한명숙 대표를 비롯해서 다 민주당 쪽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통합민주당이었죠. 민주통합당이었죠. 민주통합당이 그 기본적으로 통합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다른데, 이기기 위해서 연대를 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통합진보당의 의석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지지율을 높여줬는데 문제는 지금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처럼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 말이 끝나고 난 네, 다음에 네. 하세요.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려면 말이지 연대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놓고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지금 김경진 변호사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가만히 보니까 삼자구도 필패론이거든요. 삼자구도 필패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끌고 들어와야만 될 테니까 지금 왜 나쁘냐 뭐 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 그 신당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새 정치를 포병했고 국민과 함께 간다고 그랬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처음부터 연대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새정치의 존재감이 민주당은 분명히 안철수 신당이 안철수 의원 자체가 자신이 강조했지만 민주당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구정치라는 건 마찬가지다. 우리는 새 길을 간다라고 했는데 그 자신이 비판했던 그 정당하고 연대를 하려면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에게 의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옹색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국민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함께 가시든가 이렇게 하라는 것. 그리고 아까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이게 지금 이유가 뭡니까? 안철수 신당이 지금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19대 대선에서 정권을 잡아서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라면 지금 연대해가지고서는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게 현실론과 현실에 있어서 현실론과 또 하나 사실 현실의 반대는 이상론인데 이상론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대망론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다 내부에서 뭐 저는 그렇게 지금 이제 그런 해석이야 뭐 충분히 할 수 네.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연대 자체를 그냥 구태 정치라고 얘기하는 단죄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새누리당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새누리당은 그건 잘못된 거. 저 같으면은 연대하세요. 네, 그렇게 하죠. 연대 얼마든지 하시라고. 아니 방금 이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연대라고 하는 정치의 일상사입니다. 그리고 연대는 성공한 연대도 있고 성공하지 않은 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연대는 바람직한 것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연대도 있는 거예요. 연대 자체를 구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이 그건 대단히 공감한다고 제가 중요하고요.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안철수가 민주당에 들어가지 뭐 당을 하나 만들지 왜 그렇게 연대하느냐는 것인데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행태와 지향하는 가치와 정체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대를 하는 거예요. 각자 정치 세력의 대오를 유지하면서 손을 잡는 것이죠. 손을 잡는데 니들 둘이가 그렇게 손잡을 이유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나 지금 서구의 정당 정치의 연합 정치를 보면 좌파 우파 연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오해를 하셨는데 저는 연대하지 말란 소리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 네. 얘기는 이 연대가 잘된 연대냐 못된 연대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연대 자체를 구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고 제가 근데 그거는 조금 지금 현재 이 안철수 제가 신당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민주당 사이의 연대는 저는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 그리고- 보면 최선은 아니지만 음. 차선 혹은 차악의 선택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 권력을 통해서 본인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연대하시라고요. 연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다행히 여기 내면 이거는 연대 그러니까 연대 자체가 절대 안 연대가 얘기하는 아니 건 그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야권 연대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엔 분명하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그건 그런데 모두 다 그렇진 야권 않고요. 지금 현재 이런 분들이 야권 연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실 정치적으로, 두 양 진영에서 하고자 한다면 하시라고요. 하셔서 선거에 나오세요. 그 판단은 유권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만약에 제가 안철수 신당 입장이고 앞으로 대권을 수권 정당으로서 우리가 발전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그 판단 자체도 국민에게 맡기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예 그래서 만약에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게 야권 둘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만약에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몰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후보 내세우고 우리가 더 좋은 정책 내세우고 해서 야권이 그러니까 명시적인 야권 연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3파전에서도 민주당을 제끼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안철수 신당의 미래가 있다. 자, 김웅돈 변호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야기를